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주차 과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쌤과 함께 마지막 과제를 좀 열심히 해볼 거고요. 반복되는 내용이 많았던 만큼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어의 명관 마라톤 국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요,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전시가 나오는 작품에서 다시 상기해 봐야 될 것들부터 먼저 짚고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달아 높이곰 도두사, 자, 요 부분에서 쌤이 계속해서 좀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죠? 자, 바로 요 부분이죠. 자, 이 하 같은 거, 그 다음에 높이곰 같은 거.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자, 이런 뭐야? 혹격조사, 그 다음에 강세접사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달리미시어 높이 높이 떠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고요. 자,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좀 체크해 놓은 부분은 자, 우리가 염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염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염 자체라는 말이 남는 의미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해석을 안 해도 되는 의미가 없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여음이 자, 마지막 부분에 반복이 되면 우리는 그거를 후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자, 염구, 후렴구 둘 다 해석을 하지 않아요. 약간 어떤 리듬과 같은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진대 체크해 달라고 했었죠. 자, 우리 위험한 곳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리을쉐라. 자, 뭐라 그랬죠? 자, 뭐뭐 할까 두렵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저제엔 여러 친구요. 자, 뭐 어떻게 해석했었니? 자, 시장에 나가신가요? 일하러 가셨나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진대 위험한 곳을 자,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자, 어디든지 짐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가는 길이. 자, 근데 이 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한데 일단은 자, 뭐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마중 나가는 길이 아니면 남편과 나의 어떤 미래가 자, 저물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작품 역시 달에 의탁해서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답은 2번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2번.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기억이 뭐였니, 얘들아? 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진대 뭐라 그랬죠? 자, 진대 뭐였죠? 아까 위험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봐봐. 험한 산길의 외진 곳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남편이 돌아오는 길에 유혹하는 여성이 있을 수 있고요. 산짐승이 있을 수 있고 도적의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남편을 믿지 못하는 화자는 좀 애매하죠. 자, 답은 3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요. 보기에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풀라고 제시한 보기 문제인데요. 내 가는데 점그랄세라라는 구절이 자, 남편이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마중을 나가는 아내가 하는 말일 수도 있다. 자, 누가 하는 말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하다라고 했는데 자, 5번 한번 볼까요? 자,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에 대한 남편의 후회가 담겨 있다. 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내가 남편을 자, 찾으러 가는 길이 저물까봐 두렵다. 아니면 뭐라고요? 남편과 나의 앞날이 저물까봐 두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답 쉽게 5번으로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어서요. 자, 선어말어미에 쓰인 어떤 화자의 태도에 대해서 쓰라 그랬는데, 자, 이 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죠? 자, A와 B에 사용된 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A 부분에서 지금 사용된 거 뭐가 있었죠? 비취오시라, 요 시 하나. 보이니? 자, 다음에요. 여러 신고요에서 요 시 하나. 자, 요 시 두 가지로 갖다가 선어말 어미의 의미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자, 남편에 대한 뭐가 드러나 있다? 자, 달과 남편에 대한 어떤 공손한 태도가 드러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줬으면 됐고요. 자, 일단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도 어미에 포함되고 어말 어미도 어미에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자, 예시 하나 던져놨습니다. 하셨다 같은 경우에는 자, 하다 같은 경우는 하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근이면서 뭐가 될까요? 어간이죠. 어근이면서 어간입니다. 자, 어근은 실질적인 뜻과 관련된 부분. 자, 어간은 뭐라고요? 자, 동사나 형용사가 바뀔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서 선어말어미. 자, 뭐가 사용됐니? 셔입니다. 자, 셔을 우리가 자, 풀어서 봤더니 시 플러스 어의 형태죠. 자, 그래서 지금 사용된 이 시는 뭐예요? 시는 뭐예요? 높임 표현. 어은 뭐예요? 시제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다가 뭐죠? 바로 어말어미. 자, 이 어말어미
같은 경우 이 다는 뭐로 쓰였니? 종결 어미로 쓰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서너멀 어미 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나와 다만 해석을 좀 해보면 되겠죠. 자, 송인 뭐라 그랬어요? 님을 보내며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부분은 자, 님을 보내면서 뭐야? 슬픈 노래를 부른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별의 상황에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구나. 요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여러분들 이 물의 이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여기서 대동강물이 언제 마르냐? 해마다 이별에 푸른 물을 보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르리와 같은 뭐야? 서리적 표현, 서리법이 제일 많이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푸른 물을 보탠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이별을 해서 계속해서 울 거기 때문에 이 물은 마를 리가 없다. 자, 자신의 어떤 슬픔의 정서를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공무도어가 기억나시죠? 자, 공 뭐였어요? 님. 자, 무는 뭐였어요? 뭐뭐 하지 마세요. 자, 도와는 뭐야? 물을 건너다. 자, 뭐야?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님이여 물을 건너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물의 이미지, 물을 건너지 마, 물을 건너고 말았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자, 물의 이미지 뭐죠? 우리 고정된 이미지 없다 그랬어. 뭐야? 여기서는 이별과 단절과 어떤 죽음의 이미지까지 잡아볼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원형적인 상징에서 물의 이미지는 뭐예요? 물은 한 군데 고여 있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흐르고 어디서 강에서 뭐 바다로 자꾸 넘어가는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재생되고 순환되는 이미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의 이미지라면 여기서의 물은 뭐야? 이별과 단절과 죽음의 이미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85번 문제 공통점 뭐죠? 대상의 부재 님이 없어요. 거기서 애상감 어떤 슬픔의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요. 자, 보기에 설명에 해당되는 구절을 가해서 찾아보자. 자, 아내가 남편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고 있다. 자, 이러한 두려움 의구형 어미로 나타낸 거. 자, 아까 리을시에라 뭐라 그랬죠? 뭐뭐 할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바로 보죠. 진대를 드디어 올세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조금 확장해 봤네요. 자, 보기에서 뭐가 나왔어?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가 됐습니다. 다해물과 인당수, 인당수 요 숫자에서 여러분들 뭐야? 얘도 물이구나라는 거 일단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신봉사를 다시 만나고 결국 신봉사 눈을 뜨게 했다. 인당수에 빠져 죽었지만 결국 결론은 뭐였어? 해피엔딩이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자, 봐봐. 물은 화자의 소망을 단절을 시킨 거. 자, 근데 인당수는 뭐라고요? 소망을 실현한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공부 도와갑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물어봤는데요. 자, 지금 봤더니 봐봐. 건너지 말라고 했어. 자, 건넜어. 빠져서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찌할꼬. 마지막은 약간 거의 체념의 정서에 가깝죠. 자,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갔네. 자, 절박한 심정을 심지어 간접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출한다. 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백수광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자 어떻게 하얗게 센. 자, 백색깔 머리를 가진. 자, 광자 무슨 광자? 미친 광자입니다. 자, 부자는 남편 부자예요. 자, 머리가 하얗게 센 남편을 가진 여성이 이 작품을 썼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요. 자, 임의 물에 빠져서 이별하게 된 물. 자, 뭐라 그랬죠? 정화를 통한 재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지만 쌤 고정된 의미 없다 그랬죠? 자, 이별, 슬픔, 삶과 죽음의 경계, 단절. 자,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얘들아, 황조가 기억나니? 자, 황조가 뭐였어요? 자, 객관적 상가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작품입니다. 그죠? 꾀꼬리와 내가 대비가 되고 있죠. 자, 꾀꼬리는 어때요? 암수가 서로 정다워요. 나는 어때요? 외로워요. 자, 그러니까 꾀꼬리를 보면서 난 뭘 느껴? 좀 더 슬픔을 느끼고 외로움을 더 느낄 수 있겠죠. 자, 답은 몇 번?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여러분들
문법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는데요. 딱 10문항을 풀어볼 건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 자, 오늘이 우리 과제상으로 사실 마지막이에요. 그죠? 과제상으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문법에 대한 기억을 잘, 그리고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문장 성분 뭐라고요?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이 문장 성분이라고 했고요. 자, 그것을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나눠본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장 성분으로 적절한 걸 찾아보는 건데, 자, 보세요. 자, 물이 얼음이 아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게 이 서술어가 좀 중요해요. 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가 나오면요. 앞에, 자, 뭐, 이 또는 가로 끝나는 말이 나온다. 자, 물이 얼음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가 사용됐죠? 자, 그럼 무조건 뭐야? 보어입니다. 주어 아니고요. 자, 수영아. 자, 일단 불렀죠. 자, 이거 뭐예요? 독립어예요. 자, 물은 먹지 말아라. 자, 물은, 자, 여러분들. 자, 목적어가 반드시 을과 를 같은 목적격 조사하고만 결합한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은은 뭐로 쓰였어요? 이 은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예요. 자, 은는 도만요. 이런 보조사가 쓰여도 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회사에서, 주말에 회사에서, 이거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회사에서가 여러분들의 에서가 쓰였으니까, 부사어다. 답 4번이다 고른 친구 꽤 많을 것 같은데, 자, 우리 단체의 의미로 쓰였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부에서, 이런 단체의 의미로 쓰이면 주어입니다. 자, 매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부사어고요. 자, 답은요, 3번을 골라주시는 게 적절했어요. 자, 이어서요.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를 찾아보자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얼음이 되다, 어른이 되다, 먹기가 되다, 자동차가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성분이 뭐랑 함께, 어떤 조사와 함께, 이 또는 가와 함께 나오면 다 뭐라 그랬어요? 다 뭐라 그랬어? 보어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제시가 됐는데, 자, 지금 봐봐. 이런 경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여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고 서술어가 하나처럼 보여. 자, 근데 이 마음씨가 곱다 같이, 자, 이 마음씨가 곱다 같이 이 자체가 뭐로 쓰인 거? 서술어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자,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우리가 두 개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뭐야?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에요. 서술절로 안긴 문장. 그 예시 옆에 쌤이 하나 적어놨습니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자, 코끼리가 코가 길다 같이, 자, 코가 길다 자체가, 자, 주어와 서술어 구조를 갖췄으니까 일단은 절이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 절 자체가 뭐로 쓰인 거? 서술어로 쓰인 거.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우리가 혼문장이 있고 겹문장이 있는데, 자, 겹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한긴 문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어진 문장.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거는요. 자, 주어와 서술어가 자, 주술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겹문장은 아닙니다. 알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돼? 주어나 서술어 중에 뭐가 하나가 두 개 이상이면 뭐가 될 수 있다? 뭐가 될 수 있다? 겹문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처럼 어때? 뭐가 두 개처럼 보여?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죠?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 자, 춘향이가 마음씨가 곱다. 서술절로 안긴 문장이다. 자, 이런 것들 겹문장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성분이 지금 다르죠? 자, 얘는 뭐로 쓰였어? 마음씨가 곱다는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어서요. 자,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자, 이거 이제 가볍게 좀 쌤이 분석을 좀 해놨는데요. 자, 목성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볼게요. 자,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상태인 체온 단독으로 쓰이는 자, 경우에도 관용어가 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자, 근데 봐봐. 눈보라 치는 밤에 승냥이의 울음이 들린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봐봐. 자, 눈보라에 치는 밤에 아니잖아. 그죠? 우리 관형격 조사는 의밖에 없어요.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서 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어떻게 봐야 돼? 눈보라가 치는 밤에로 가야겠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게 아니고 뭐가 생략된 거?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자, 답 목성이었고요. 자, 이어서요. 기억부터 시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를 물어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문장 다 분석을 하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봤더니요. 자, 그는 공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는 대학생이다라고 이제 제시가 됐었습니다.
자, 쌤이 지금 그는, 자, 우리가 봐봐. 주어 자리에 뭐 올 수 있다 그랬어? 자, 주격조사 이외에 보조사 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대학상이다, 이다 같은 경우에도 조사예요. 무슨 조사? 서술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자, 매우나 빨리나 다 뭐니? 매우나 빨리나 다 뭐예요? 자, 부사죠. 자, 새진 뭐예요? 새는 뭐야?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케이스고요. 자, 이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이에요? 자, 2번으로 가시면 된다. 자,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자, 서술어의 자릿수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몇 가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자, 보이다, 사동사, 입히다, 사동사, 주다, 샀다. 자체가 세 자리 서술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세 번 결합해야 되는 서술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는 됐잖아. 근데 뭐가 됐어? 자, 되다 앞에 뭐가 나왔어? 가 있죠? 야구 선수가 되다. 얘는 두 자리예요. 자, 이어서 96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이 일단 분석을 다 해봤는데, 자, 보세요. 기억부터 디귿에 모두 주어 한 개씩 드러난다 봤더니 어때요? 주어 하나, 주어 하나, 주어 하나, 역시 주어 하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걸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했다죠. 자, 우리 봐봐. 뭐뭐라고 또는 뭐뭐고로 끝나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야? 인용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뭐뭐라고로 끝났어. 그럼 뭐예요? 라고로 끝났으면 직접 인용. 자, 고로 끝났으면 뭐야? 간접 인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용절이 안긴 문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놓고 기억부터 리을까지 분석을 해놓고 답을 찾는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이제 몇 문항 안 남았네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 봐봐요. 에서가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에서가 뭐로도 쓰일 수 있다. 자, 정부에서 이런 뭐야?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다. 단체의 의미를 나타내면 주격조사로 쓰일 수 있다. 답 5번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기 분석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 자, 비교만 해볼게요. 부속 성분의 개수는 리을이 기억보다 많다. 자, 우리가 주성분과 부속 성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주성분은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부속 성분 지금 봤더니 자, 리을은 몇 개예요? 리을 몇 개로 보여요? 자, 지금 당장 힘껏 쌤이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이 부속 성분. 오케이? 자, 달리자는 주성분이죠. 자, 영희야 어때요? 영희는 독립 성분입니다. 자, 다음에 자, 기억은 어때요? 어머나 얘 독립 성분이에요. 그죠? 자, 눈이 주성분이고요. 참 많이. 자,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뭐야? 자, 리을이 기억보다 많다. 답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힘내볼게요. 자,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에 대한 거고요. 자, 쌤이 지금 자, 체크 표시해 놓은 것들은 전부 다 주성분. 자, 이렇게만 좀 봐주시면 돼요. 자, 답은요. 3번인데요. 니은에는 디귿과 달리 독립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보세요. 자, 니은에 뭐가 있어? 영이야. 자, 이렇게 혹격조사 사용된 거 독립어입니다. 자, 어머 이런 것도 독립어지만 혹격조사 사용된 것도 독립어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감탄사가 독립어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부사어 쓰인 거 빨리 민수에게 당당하게. 자, 답은 5번.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빨리는 달린다를 꾸미고요. 자, 민수에게 자, 뭐야? 입혔다 꾸몄죠. 당당하게가 신었다 꾸몄죠. 자, 이렇게 용언을 수식해주고 있는 부사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일주일간 정말 대단히 고생 많았고요. 쌤들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마라톤 국어 계속해서 완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